예, 4월 18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SML이 예상치 하회한 실적 그리고 수주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도체주들이 빠졌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다행인 건 이제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내렸습니다. 오늘 ASML 아니었으면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건데 어쨌든 반도체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깨는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 증시는 막판에 최근에 2시 넘어가면서부터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화장품, 의류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반도체주는 초반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 업종별 어떤 수급 동향을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도 빠졌고 러셀 2000도 한 1% 가까이 빠졌는데 시장을 끌어내렸던 거는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주 많이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빅테크 주들은 좀 엇갈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 주들이 부진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딸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항공주라든가 에너지주,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이 선전을 했고 상승한 종목 수도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는데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낮아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횟수가 계속해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한때 한 7번 정도까지 연내 금리 내릴 거야 이런 전망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2번도 안 되죠. 예, 2번도 안 되는 1.6회니까 뭐 2회 이하의 어떤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이게 말을 바꾸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씩 둔감해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리가 높을 때 증시는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보면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 미만일 때 연평균 7.7% 올랐는데 4에서 6% 사이일 때 9.1% 올랐고 6% 이상일 때 14.5% 올랐다. 그래서 뭐 금리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약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고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적응했다. 이미 어느 정도 적응했다. 이런 점이죠. 다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지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씩 둔감해지나 더 올라가면 곤란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날은 국채 금리는 빠졌어요. 뭐 거의 4.7%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4.58% 그러니까 4.6%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된 이유는 국제 유가가 내려간 것도 있고 뭐 미국에서 재고 풀어서 유가가 뚝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날 20년물 국채 130억 달러 발행이 있었는데 금리가 4.818% 그러니까 지난번 발행했을 때보다는 높아지긴 했는데 하루 전날 20년물 국채 금리가 4.88%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금리로 국채 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채를 사기 시작했다. 이제 금리가 피크인가 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소식 전해지면서 국채 금리 빠지고 저때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잠깐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채 금리가 빠진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전망 관련해서도 이날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점차 경착륙 확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한때 30%까지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도 좀 낮아지긴 했지만 대신 무착륙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무착륙 확률이 36%. 그러니까 무착륙은 뭐냐면 그냥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가 아니라 이대로 쭉 가는 거. 예, 지금같이 그냥 물가도 높고 소비도 괜찮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냥 쭉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좋게 보면 경착륙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떨어진 건 좋은 건데 나쁘게 보면 이 무착륙이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달고 가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세계 경제 전망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이게 이제 증시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경제 또는 증시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바클레이즈에서는 경제적인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다. 그래서 증시 반등이 나타날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UBS는 사실 이 분석도 미국
국채금리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연말에 3.85까지 빠질 거다. 지금 금리 인하 취소가 아니라 금리 인하 지연으로 봐야 되고 결국에 한 두 번 정도 내릴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 결국엔 빠질 거야. 이게 이런 분석을 제기를 했고요. 또 UBS와 HSBC에서 최근의 조정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북 이날 나왔는데 뭐 그냥 뭐 심오한 내용은 별로 없었고 그냥 미국 경제 약간 성장하고 있고 물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정도라서 뭐 그렇게 증시 결정적인 변화를 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관련된 내용은 엔비디아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키뱅크에서 실적 발표 전까지 모멘텀이 별로 없긴 하다. 그렇지만 이제 블랙와일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 1200달러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바클레이즈에서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이제 기업들과 개인들 모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날 일라이릴리는 주가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개발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무호흡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AI주의 리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48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날 ASML이 대부분의 이제 뉴스를 다 잡아먹어서 이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ASML 주가가 이날 7%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51선 밑으로 빠지면서 907달러까지 빠졌고, 반면에 이제 항공주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다. 이게 좀 아주 나쁠 줄 알았는데 덜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17%나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증시가 최근에 막판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2시 구간 넘어가면서 쭉 빠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는 타이밍에 갑자기 쭉 빠지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크다라는 거는 시장이 추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돈도 별로 없어서 막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우리 증시 마감할 때 갑자기 뚝 떨어지고, 우리 증시 마감하고 나서 회복되고 이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변수에 굉장히 요란하다. 그러니까 심리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잔고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신용 반대매도 회피 물량.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내일 되면 반대매도 나갈지도 모르니, 또는 조만간 반대매도 나갈지 모르니, 근데 반대매도의 특성은 하한가로 일단 주문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느니 그냥 내가 알아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좀 더해지는 구간이라서 막판 변동성은 당분간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후반부, 특히 이제 코스닥이 어설프게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반대매도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버텨주는, 가급적이면 이제 플러스권으로 버텨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신용잔고 높은 종목군들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업종별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코스닥을 그렇게 매도하면서도 반도체는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ASML 이슈가 있어갖고 이런 상황에서도 물량을 담아낼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담는 종목이 있다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빌드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운수장비. 이제 최근에는 기관도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수장비는 자동차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수급이 일관성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은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한때 밸류업 사느라고 코스닥을 그렇게 팔았잖아요. 최근에 코스닥은 아직도 매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 매수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을 매도한다라면 기관은 이 매도가 다른 자금으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니까 기관들의 매수 업종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금융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군들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엔터주를 기관들이 최근에 3일 연속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제약업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들이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 수급 중에서 특히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코스닥의 업종,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는 업종,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대로 쭉 가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코스닥 어제 모처럼 상승 종목수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틀 연속 상승 종목수 많았던 날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좀 미증시 영향 때문에 초반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틀 연속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만들어질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3일, 코스닥 8일, 선물 6일, 외국인들이 연속 매도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 매도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1380원 이제 흐름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거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달러도 좀 빠지고 해서 이게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화에 외국인들 수급에 좀 부분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이제 선물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오후장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구두 개입이 있고 또 어제 재무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환율 원화와 엔화가 너무 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1,400원이 정점이 되는지, 이거 1,400원 넘어가면 좀 이상한 국면으로 시장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어제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초반에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어떤 게 커버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약이나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등등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니면 반도체가 오후에 뒤집는지,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가 깨질 때 다른 게 커버하지 않으면 증시가 그냥 깨지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구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또 고릴라 리서치와 텔레그램에서 보내드린 데이터죠. 코스닥이 지금 8%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에 월 7% 이상 하락한 걸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번 포함해서 총 11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올라간 게 6번, 하락한 게 4번. 근데 특이한 건 두 자릿수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모두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번 달에 좀 많이 빠졌는데 다음 달에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적어도 그 달보다 더 빠진 건 2023년 9월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달에는 조금 진정될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도장 깨기 시기 됐어요. 왜냐면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봐야겠습니다만은 4월이 우리나라 증시가 대체로 강했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7, 80% 정도 최근에 10년 동안 놓고 보면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달이었는데 이게 도장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깨진 것도 있고 이어지는 통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환율이 좀 돌아서 줘야 수급도 바뀌고 시장이 좀 안도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략적으로는 이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수급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